그날 현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직원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손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1년 넘게 남편에게 외면받던 저에게는 너무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사장님,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부드러운 속삭임과 간절한 손길에 온몸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메마른 제 마음이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55세 기혼 여성인 제가 20살 어린 미혼 남자와 시작한 금기된 관계. 지금부터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제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충격적이고 아슬아슬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얘기는 정말 부끄럽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남편 재훈이랑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진 게 1년 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년 2달 됐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냐고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재훈이가 저를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밤 정말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당신 요즘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침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나이도 나이인데 뭔 소리야. 피곤해.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남편 재훈은 57세고 작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다녔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거실 소파로 가서 잠들어요. 저는 혼자 넓은 침실에서 뒤척이고요. 화장실 가서 거울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물론 주름도 늘고 살도 좀 쪘지만 그래도 아직 여자잖아요. 나도 아직 젊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거울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부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엔 정말 달랐거든요. 신혼 때만 해도 재훈이는 제가 화장실만 가도 어디가? 라면서 따라오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서 안아주곤 했죠. 여보,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목 뒤에 뜨거운 숨을 내뱉으면 저도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를 깨우면서 장난치고 밤늦게까지 서로를 원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에는 딸을 낳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재훈이는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고생 많다 여보. 아이들 재우고 우리 시간 가지자. 그러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다정하게 대해줬죠. 아이들이 자고 나면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40대까지도 그랬어요. 재훈이는 제가 이쁘다고 섹시하다고 맨날 말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너네는 정말 신혼부부 같다.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한 후부터였나?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빈 둥지 증후군인가 싶었는데 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없어졌더라고요. 특히 퇴직하고 나서는 아예 대화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응, 그래, 이런 식으로만 대답해요. 어떨 때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옷도 신경 써서 사주고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정말 막막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미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는 남편이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정아, 오랜만에 만나자.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난 미영이는 뭔가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요즘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도 같은 55세인데 남편이 달라붙는다고? 무슨 소리야? 나이가 나이인데. 제가 그렇게 반응했더니 미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말야. 나이가 나이인데도 밤마다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미영이 얼굴에는 짜증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원해지고 싶다. 미영이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진짜 피곤해.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로 고민해야 하나 싶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미영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처지와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 집은 벌써 몇 달째 각방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하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대신 애써 밝은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겠다. 사랑받는 거잖아. 미영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뭐가 좋아? 체력이 딸려서 죽겠어.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도 미영이 표정은 밝았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미영이는 여전히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욱 서글퍼졌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침실에 누워서 미영이 얘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우리 부부가 이상한 건가? 다른 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부로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미영이한테 부러움을 느끼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미영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제가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사랑받고 싶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현장 관리자로 채용된 박민수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35세 미혼이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정말 늦게 결혼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수를 맞이했어요. 키가 175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민수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 김수정이에요. 잘 부탁해요. 첫 인사를 나누고 나서 민수에게 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일 파악이 빨랐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역시 경력이 있으시네요. 민수가 질문할 때마다 진지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현장에 함께 나가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이 현장은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다음 달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성실했어요. 며칠 지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갑자기 왜요?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도 열정이 식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진심이에요.
사장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장에 나가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요. 사장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실까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아는 맛있는 집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사장님, 혼자 이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뭐, 이제 익숙해요. 가족들도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남편은 제 일에 관심도 없거든요. 글쎄요. 그냥 하던 일이니까요.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민수가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수는 나이에 비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민수와 함께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2층 작업을 해야 해서 발판을 설치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치수를 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판이 흔들리면서 제가 비틀거렸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는 순간 민수가 재빨리 달려와서 저를 잡아줬어요. 민수의 팔에 안긴 채로 눈을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민수도 저를 내려놓으면서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턴 제가 올라갈게요. 위험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면서 신경 써줬어요. 그날 오후 현장 일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놀라셨죠? 좀 그랬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사장님,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바로 손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는지. 민수 씨, 네, 사장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전기 같은 게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아직 몇 명의 직원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괜히 그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민수와 저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누가 눈치챌까봐 불안했어요. 민수 씨, 내일 현장 일정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잠깐 대표실로 와주세요. 제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현장은 업무 얘기를 시작했지만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사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잠깐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업무 얘기를 마치고 민수가 대표실에서 나갔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지막 직원이 퇴근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제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 퇴근했네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더니 불까지 껐습니다. 민수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민수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민수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둠 속에서 민수의 따뜻한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목소리. 1년 넘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민수의 체온이 전해져 오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부드러운 속삭임과 달콤한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히 여기고 원한다는 느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저를 여자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고요. 민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자꾸 눈이 마주쳤거든요. 사장님, 어제 후회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민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제 다 퇴근했네요. 또 그 말이었어요. 그날도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그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면서 민수가 제안했어요. 사장님,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요? 저도 사무실에서 계속 그러는 게 불안했거든요. 혹시 누가 갑자기 들어올까봐. 어디서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렇게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더 자유롭게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한 달 정도 계속되면서 민수는 매번 저를 배려해줬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괜찮아요. 정말 소중해요. 사장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줬는지.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진심이에요. 민수 씨,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정말로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진심이에요. 저는 사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민수 씨, 우리 나이 차이가 20살이에요. 당신 미래를 망칠 순 없어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정말 사장님이 좋아요.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네? 일이 많아서. 직원이 있으면서 뭔 일이 그렇게 많아? 재훈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와 사무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민수를 밀어냈는데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일이 좀 있어서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또 한 번은 모텔에서 나오는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쪽으로 돌아서 나왔지만 민수는 정면으로 마주쳤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 그 직원이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그 근처에서 뭐 하셨어요? 아, 친구 만났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온 날이었어요. 그날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민수와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안에 있어? 재훈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옷을 정리하고 제 뒤쪽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급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불을 켰습니다. 잠깐만요. 문을 열고 나갔더니 남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같이 가려고 왔는데. 아, 깜짝이야. 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사장님,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재훈이가 민수를 유심히 봤어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민수가 나간 후 재훈이가 물어봤어요. 저 직원이 누구야? 새로 들어온 현장 관리자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일이 좀 밀려서. 재훈이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봤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남편이 따졌어요. 요즘 이상해. 뭔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요. 정말? 재훈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들킬까봐.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민수는 매일 연락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사장님, 전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 씨, 제발 그만해요. 안 돼요. 사장님 없으면 못 살아요. 민수의 말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민수 씨, 술 마셨어요? 네, 많이 마셨어요. 사장님 생각에.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날 민수를 만났을 때 민수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우울해 보였고 일에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괜찮아요? 사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뭐가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숨어서만 만나야 하고.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 씨, 사장님은 집에 가면 남편이라도 있지만 저는 혼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점점 민수가 집착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매일 문자를 보내고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하려고 했거든요. 사장님, 주말에도 만날 수 있어요? 안 돼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만나요? 민수 씨,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설마 그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민수 씨가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요? 일할 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대표님만 쳐다봐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러다가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일인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민수도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를 따로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네, 사장님. 우리 관계,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들어봐요.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제 나이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민수 씨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줘요.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에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민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이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재훈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뭔 얘기? 우리 관계 말이에요. 재훈이가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봤어요. 나도 잘못했어. 당신을 너무 소홀히 했나 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진짜 부부처럼. 재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응, 아직 늦지 않았잖아. 그날 밤 오랜만에 재훈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요즘 우울해서 당신한테 소홀했나 봐. 남편이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그 이후로 재훈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민수이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것. 제가 민수를 정말 위한다면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재훈이와의 문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게 잘못이었어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요. 요즘은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이나 소외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받게 되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정직하고 성실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해요. 다만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